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황선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미세먼지 전구 물질로 작용하고 있는 질소산화물 저감 기술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세먼지는 크게 1차 입자와 2차 입자로 나뉘게 됩니다. 1차 입자는 보통 저희가 소각이나 자동차 배기가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입자상 물질의 입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2차 미세먼지는 사이즈가 더 작기도 하고 이러한 그 화학성 연료를 사용하는 공정에서 배출되는 질소 화합물이나 황산화물, 암모니아 등이 대기 중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생성되는 그런 미세먼지군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이러한 1차 미세먼지보다는 2차 미세먼지에 의한 비율이 훨씬 더 높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으며 전체 75% 이상 2차 입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지난 2013년에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지정이 되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유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체에 대한 유해성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국내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의 경우 특징상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전국의 발전업 또는 시멘트 제조업, 제철, 제강업 등 쪽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이런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시멘트 제조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발전업 분야에서 질소산화물이라고 하는 이러한 가스상의 물질들이 특히 많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이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19년도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시작으로 하여 이후에 2020년부터 각 사업장에 대하여 질소산화물 배출 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였고, 또 2020년부터 배출 허용 총량제를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업장에서 배출되고 있는 대기 오염물질 총량을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IMO와 같은 국제 회사기구에서 질소 산화물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들을 점점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소산화물은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이 되게 됩니다. 먼저 질소산화물은 크게 서멀락스, 프롬트낙스, 퓨올락스 세 가지의 성분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가장 많은 그 질소산화물의 성분을 차지하는 것은 NO의 형태이며 서멀락스라고 하는 부분은 고온 저희가 연소를 시키는 과정에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질소가 반응함으로써 생성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화석 연료가 연소할 때 생성되는 질소산화물의 반응 메커니즘입니다. 그 외에 프롬트낙스는 거의 무시할 만한 수준이며 퓨올락스는 연료 자체에 갖고 있는 질소 성분이 산화됨으로써 발생되는 것으로 연료에 얼마나 많은 양의 질소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발생량과 반응 메커니즘이 달라지게 됩니다.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한 기술은 다음과 같이 크게 연소 전, 연소 중, 연소 후 기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연소 전에는 질소 함량이 적은 연료로 전환함으로써 연료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기술적, 경제적으로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연소 중 방법으로는 공기의 어떤 함량을 낮게 가져간다거나 또는 전학스 버너, 배기가스를 재순환함으로써 연소가스 중에 공기의 농도를 낮춤으로써 산화에 의한 질소산화물 발생량을 낮춰가는 등의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소 후 방법은 이미 발생된 질소산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로서 대표적으로 선택적 촉매 환원법이 있습니다. 가장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높은 기술이 선택적 촉매 환원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질소산화물 저감 기술들은 보시는 것처럼 연료 중에 질소산화물 함유량을 작게 가져간다거나 또는 연소 중 상수의 농도를 적게 하여 산화에 의한 질소산화물 발생을 낮게 한다거나 또는 연소 중의 온도를
낮게 유지하면서 산화되는 특성을 억제한다거나 또 연소가스의 체류 시간을 짧게 하여 반응 특성을 억제하는 등의 기술 등을 활용하여 질소산화물 저감 기술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소중 질소 산화물 저감 기술은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방식들이 앞에서 언급되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공기의 양을 억제한다거나 온도를 낮춘다거나 하는 방향으로 질소 산화물 생성 자체를 억제시키는 방향입니다. 연소 질소 산화물 저감 기술은 크게 습식 방법과 건식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습식 방법은 용액을 활용하여 이 용액 속에 질소 산화물 등을 흡수시킴으로써 저감하는 공정입니다. 이 습식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삭스나 질소 산화물 등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그에 반해서 용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폐수 처리의 문제라든지 장치 비용이 높다라는 그런 단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건식법인 저희가 이번 발표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선택적 촉매 환원법은 크게 투자비나 유지비가 저렴하고 공정이 단순하기도 하며 습식법에 비해서 폐수 처리가 필요 없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촉매층을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앞단에서 발생되는 분진의 영향이나 또는 암모니아 환원제 또는 ABS 같은 어떤 염 물질에 의한 그런 오염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건식법으로 말씀드렸던 크게 두 가지 산업 부분에서 적용하고 있는 그 질소산화물 저감 방식 중에 하나로 선택적 무촉매 환원법이 있습니다. 선택적 무촉매 환원법은 반응기 안에 보일러 상에서 고온 배가스 온도가 형성되는 영역에 암모니아를 분사시킴으로써 동시에 질소산화물을 N2와 수분으로 변환시키는 공정입니다. 하지만 이 공정은 온도가 높은 조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850도, 950도 정도의 배가스 온도가 형성이 되어야 하며 상대적으로 탈질 효율이 40% 이하 정도로 떨어진다라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그 산업 부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 선택적 촉매 환원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택적 촉매 환원법은 반응기 안에 어떠한 촉매 입자상을 넣어 놓고 이 촉매층 안에서 환원제인 암모니아와 질소산화물이 유입됨으로써 반응이 일어나 보시는 것처럼 질소와 수분으로 무해한 성분으로 바뀌어 배출되는 시스템입니다. 해당 공정은 촉매층을 사용하기 때문에 선택적 무촉매 환원법과 비교하여 최적 구동 온도 자체가 300도에서 400도씨로 낮게 가져갈 수 있으며 탈질 효율 또한 90% 이상 높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SCR과 SNCR을 비교해 보게 되면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SCR 반응이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전 온도 또한 3,400도 영역으로 SNCL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배가스 온도에서 처리할 수 있고 또 암모니아 환원제를 동시에 동일하게 사용을 하지만 암모니아 슬립이라고 하는 미반응된 환원제의 배출량이 현저하게 낮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SCR의 경우에는 시스템을 운전하는 데 있어서 안정성이 높은 반면에 초기에 반응기라든지 촉매와 같은 초기 설치 비용이 높고 또 주기적으로 촉매를 교체해야 하는 유지 비용이 높다라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산업 부분에서 쓰이고 있는 이러한 선택적 촉매 환원법에 적용되고 있는 촉매는 대부분 바나듐, 텅스텐, 타이타늄과 같은 물질들이 포함된 촉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업체에서 다양한 촉매군을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조성이 균일하며 또 이 촉매들이 작동할 수 있는 온도대 영역 또한 300에서 400도씨 내외로 제한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적용하는 촉매의 형태는 저희가 만든 파우더 상태의 촉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허니컴 형태의 촉매의 구조층 또는 플레이트 타입, 코루게이트 타입이라고 하는 형상화되어 있는 촉매 모듈의 형태로 코팅 또는 압출한 형태로 촉매 반응기에 투입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용 SCR 촉매의 제거 효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바나듐, 텅스텐, TiO2 계열의 촉매의 조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SCR 촉매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300도씨에서 400도씨 영역의 온도 조건이 이루어질 경우 탈질 효율 90% 이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온도가 높아진다거나 또는 300도씨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급격하게 탈질 저감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SCR 공정의 효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환원제인 암모니아의 비율을 넣어주는 또는 발생되는 질소산화물 대비 얼마의 몰비로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암모니아 환원제와 질소산화물의 비율을 1 정도로 맞추었을 때 가장 높은 탈질 효율을 보이며 그 이하에서는 낮은 탈질 효율을, 그 이상에서는 더 증가하여도 탈질 효율이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간 속도, 즉 그 촉매층 안에서 가스가 얼마나 체류하느냐에 대한 개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간 속도, 가스가 흘러가는 속도가 빠를수록 촉매층과 접하는 시간이 작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배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의 영향입니다. 배기가스에는 당연히 수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수분의 함량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수분 함량이 증가할수록 보시는 것처럼 질소산화물의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화석연료를 연소를 시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화석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소량의 황 성분이 산화되면서 황산화물이 같이 배가스에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황산화물이 배가스에 흘러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SCR 촉매층에서 피독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로 인해 탈질 효율이 저감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업 부분에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 SCR의 설치 모식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하이더스트 SCR, 로우더스트 SCR, 테일엔드 SCR이라고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 하이더스트 SCR은 가장 연소기 후단에 바로 위치한 SCR을 의미하며 배가스의 온도가 높은 대신에 연소로부터 발생된 SO2라든지 분진 등의 영향이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로우 더스트 SCR은 미세 분진이 발생되는 부분을 앞단의 집진 설비에서 제거한 이후에 한 180도씨에서 300도씨 내외의 온도 영역을 이루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SCR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분진은 제거가 되었을지 몰라도 여전히 높은 농도의 SO2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일랜드 SCR은 가장 현재 산업 부분에서 널리 적용하고 있는 모식도입니다. 테일랜드 SCR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앞단에서 미세 입자를 집진 설비에서 제거를 하고 또 SO2 같은 것들을 황 제거 설비인 FGD에서 제거를 한 이후에 배가스를 받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촉매층을 보호할 수 있지만 이러한 설비들을 통과하면서 배가스의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SCR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열을 해주거나 열교환을 해줘야 하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어서 에너지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SCR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 타입이 있었지만 가장 현재 산업 부분에서 선호하는 구조는 테일랜드 SCR입니다.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이 테일랜드 SCR의 경우에는 배가스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배가스를 다시 가열해줘야 하는 그런 공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가스를 다시 가열하는 공정에 드는 비용만 전체 유지보수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운전 비용 중에 약 40% 정도를 차지하는 막대한 에너지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산업체에서는 이러한 손실을 막고 조금 더 친환경 설비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저온에서 효과적으로 질소산화물을 저감할 수 있는 저온 촉매의 개발 그런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테일엔드 SCR뿐만 아니라 현재 저희 그 기저부하 대응 발전으로 사용되고 있는 LNG 복합 발전의 경우에도 저희 LNG 복합 발전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기동 정지를 매일 반복하는 그런 발전 설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기동 시에 최고 부하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동안 메탄의 불완전 연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질소산화물이 발생을 하게 되지만 이때에는 역시나 배기가스 온도가 SCR이 구동할 수 있는 300도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공기 중으로 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온 영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질소산화물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용으로 적용되고 있는 SCR 촉매 대비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도 고효율로 저감할 수 있는 촉매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온 SCR의 촉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드렸듯이 저온 영역에서 높은 탈질 효율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 상용에서 구동되고 있는 3,400도 영역에서도 물론 고효율을 나타낼 수 있도록 굉장히 넓은 온도 범위에서 고효율의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를 사용할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황산화물 성분에 의한 그런 피독 특성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SO2에 대한 저항성을 높일 수 있는 질소산화물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온 SCR 촉매 연구 동향을 보시게 되면 주로 바나듐계 촉매 또는 망간계, 세리아계, 철 옥사이드계, 구리 옥사이드계 같은 물질들이 활성 물질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러한 물질들을 사용하여 보시는 것처럼 황에 대한 피독 특성, 또 배가스에 포함된 물에 의해 성능이 저하되는 부분,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떠한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그런 톡식 성분들에 대한 그런 저항성들을 높여줄 수 있는 연구들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언급드렸던 다양한 촉매 활성종들의 반응 영역 또는 특성들을 살펴보게 되면 주로 지금 현재 상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반화균계 촉매들은 3,400도 영역에서 최적 활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저온 SCR 개발의 측면에서 봤을 때 망간을 활성 물질로 하는 촉매들이 주로 240도 영역 이하의 온도에서 굉장히 높은 활성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실제 배기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수분 성분, 황산화물 성분 같은 것들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취약성 때문에 아직까지 저온 촉매로서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온 영역으로 갈 때 제올라이트 계열의 촉매도 사용되고 있지만 이 제올라이트 촉매 역시 수분이나 황에 대한 그런 피독 특성의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용에 제약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이제 저온 SCR로 알려져 있는 촉매의 현황을 나타낸 페이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까지 저온 SCR로 알려져 있는 촉매들은 240도 영역까지는 이론적으로는 90% 이상의 탈질 효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240도 이하의 온도 영역으로 갈 때에는 급격하게 탈질 효율이 떨어지면서 저희가 원하는 그런 90% 이상의 고효율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온 SCR 촉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과연 저온 영역에서 어떠한 촉매의 특성이 만족되어야 활성이 증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원인 파악이 중요하게 됩니다. 저희가 저온 SCR 촉매를 개발을 하면서 파악한 데이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도 이하의 타겟 온도를 잡았을 때 저온 SCR의 촉매 활성은 이 촉매가 갖고 있는 어떤 구조의 특성, 또 산점의 특성, 또 산소를 얼마나 잘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러한 촉매의 그런 물리화학적인 특성들이 굉장히 큰 저온 활성 증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개발한 이러한 촉매들이 그럼 저온에서 왜 SCR 활성, 즉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이 떨어지는지에 대한 원인을 또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에 부분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 배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의 함량이 저온 영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을 떨어뜨리는 인자로 작용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저온 촉매 개발의 한 방향성으로 잡고 있는 황산화물에 대한 내피독성 또한 배가스에 수분이 없을 경우에는 황산화물이 같이 존재하더라도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이 낮아지는 특성을 발견할 수 없지만 배가스에 수분이 함유한 경우에 같이 황산화물이 도입되면 보시는 빨간 그래프처럼 굉장히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저온 SCR 촉매를 개발함에 있어서 수분과 황산화물에 대한 두 가지 이슈가 다 중요하지만 가장 두드러지게 그 저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수분에서의 저온 활성을 증진시키는 거에 먼저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러한 연구 방향성을 갖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반화균계 촉매에 저희가 특별한 조촉매라고 하는 다른 활성 물질을 첨가함으로써 보시는 것처럼 수분이 존재하는 조건에서도 기존 반화균만 있는 촉매와 비교했을 때 2배 정도 촉매의 활성이 저온 영역에서 증가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개발한 이 촉매에 황산화물을 넣어줌으로써 저농도 또는 고농도 조건에서 황산화물이 동시에 주입되는 조건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상용에서 적용되고 있는 촉매와 비교할 때 저희가 개발한 촉매가 저농도 또는 고농도 SO2가 유지되는 조건에서도 굉장히 장시간 동안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을 우수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개발한 저온 SCR 촉매의 우수성을 살펴보시면 기존 상용 촉매와 비교할 때 상용 촉매는 240도 이하의 온도로 내려가게 되면 굉장히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SCR 촉매는 보시는 것처럼 180도씨의 온도 영역에서도 90% 이상의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을 안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O2에 대한 내구성 평가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20ppm의 SO2가 들어간 조건에서도 장시간 우수한 촉매의 활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보고되어 있는 저온 질소산화물 저감 촉매들과 비교하였을 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저온 촉매는 고효율의 촉매이며 굉장히 넓은 온도 범위에서 90% 이상의 찰질 효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SO2나 수분에 대한 높은 내구성까지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개발한 촉매를 현재 LNG 복합 화력 발전에서 배출되고 있는 배가스를 활용하여 100루베급 SCR 파일럿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을 굉장히 낮은 온도인 180도 영역에서 90% 이상의 효율로 장시간 안정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온 질소산화물 촉매 기술이 개발이 되었고 이에 대한 적용처는 굉장히 다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가스 온도가 낮아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제철소, 소각로 또는 시멘트 사업장 등에 해당 촉매가 적용이 된다라면 굉장히 앞으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전구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각 산업 부분에서 저감시키는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